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솝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솝 지음 찰스 산톨의 그림 김수희 선생님이 옮겨주시고 출판사는 어린이 작가 정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솝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머 이 양반이 이솝을 너무 사랑하네 이러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솝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솝 이야기를 패러디한 이야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오리온이라는 작품 중에요. 으뜸 헤어미도 있고요. 으뜸 헤어미도 있고 또 프레드릭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림책이. 이제 여러분 제가 수시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프레드릭도 있을 것이고 으뜸 헤어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솝 이야기의 어떤 고정관념, 틀에 박힌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왜 제가 이솝 이야기를 이렇게 어제 그제 계속해서 들려드리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예요. 뭘 들려드리냐? 저의 부족한 점, 저의 게으른 점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림책도 빌리지만 또 이제 사회과학 파트나 내지는 소설, 저는 소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소설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몇 권을 좀 빌렸죠, 제가. 그랬는데 이게 같은 날 여러 권을 빌리지 않고 수요일도 빌리고 금요일도 빌리고 월요일도 빌리고 이게 막 뒤죽박죽 날짜가 그래서 사실은 한꺼번에 그거를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반납을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먼저 빌린 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나중 빌린 거를 정말 한참 나중에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대출이 이제 말하자면 안 된 거예요. 도서 대출이. 그래서 그 텀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책, 마침 이솝 이야기 책이 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나이 게으르고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요건 언제 보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대충대충 술렁술렁 사는 저의 이 빈틈 있는 삶을 여러분께 고스란히 노출시켜서 여러분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또 위안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격려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통해서 어떤 삶의 응원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2021년도거든요. 저는 둘째와 함께 산을 탔습니다. 그래서 은은한 그 일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슴에도 담고 카메라에도 담고 또 좋아하는 이웃들에게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가슴도 벅차고 아주 가슴이 따뜻하고 그리고 2021년도도 역시 그렇게 따스하게 이웃과 손을 맞잡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위안도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떠실지는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이 뇌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정말 단순한 게 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하하하 웃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이 들어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짜증나세요? 그럴 때일수록 웃어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소리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야기가요. 엄마 개와 아들 개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스에도 가끔 그런 글을 올리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말하자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보통 그림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그림자를 품어 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타인의 그림자도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신을 오롯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은 타인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자꾸 부족함을 들춰내잖아요.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 상대방이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이 단점도 그 아름다운 장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려질 수 있거든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애인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요. 상대방의 어떤 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일단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목소리 참 좋다. 야, 너 진짜 말 잘한다. 야, 너 진짜 글솜씨 있다. 야, 너 게으르지만 정말 그거 하나만은 정말 참을성은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거 못 참고 막 몸을 막 움직여서 뭐 할 텐데 어쩜 그렇게 참을성이 있니? 이런 거.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바라보는 관점만큼이나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또는 생명체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은 내 손안에 있다라는 거 영원히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마 개와 아들 개. 굉장히 짧아요. 다행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마 개가 아들 개에게 말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옆으로 걷니? 앞으로 똑바로 걸어야지. 그러자 아들 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엄마. 그럼 내가 그대로 따라할게요. 엄마 개는 앞으로 걸어보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어요. 그제야 아들 개가 옆으로 걷는다고 나무랐던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답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이거는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책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른 것보다도요. 다양한 의견을 저는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A스럽게, B스럽게, C스럽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런 걸 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요? 우리 공교육은 항상 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유전자는 정말 못 속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왜 불협화음이 일어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대부분 자식들이 내 모습 중에 정말 안 닮았으면 하는 부분을 정말 거짓말처럼 잘 닮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의 단점을 내가 오롯이 인정하고 그걸 내가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면 자식의 그 모난 점을 품어 안을 수 있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 대부분의 일반적인 70~80% 사람들은요. 자신의 단점을 품어 안질 못해요. 그래서 카스에서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타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자, 올 한 해 2021년도에는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걸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끝까지 내 옆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나예요. 물론 타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죽음조차도 끌어안을 수 있는 건 나랍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나를 사랑이라라는 말 정말 막연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경험을 통해서 어 자신을 알아갈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책도 있죠. 영화도 있죠. 예술품을 감상하는 것도 나를 찾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영화 중에 퓨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강신주 선생님이 그 감정에 관련된 책을 쓰시고 감정섭이라는 책을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들려줬나? 아무튼 이제 제가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물론 유튜브로 들었죠. 거기에서 퓨어라는 영화를 들어보라라고 인제 권유를 해 주셔서 제가 퓨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아 인생이 그렇게 확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바꿔 보시는 게 어때요? 지금처럼 어떤 습관적인 삶을 사셨다면 새롭게 인생을 한번 꾸며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아가야 돼요. 영화를 통해서도 자신을 찾을 수 있고요. 책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사실은 저도 우리 둘째 아이가 누군가를 통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아픔을 당했을 때 사실은 저도 굉장히 속상하고 막 앞에서 대놓고 제가 "왜 그렇게 하냐." 뭐 "사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둘째가 오히려 딱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내가 내 선에서 잘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오히려 어른처럼 저에게 힘을 내지는 교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올 2021 년도에는 자신을 한번 구석구석구석 좀 알아가 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를 들면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는 거예요. 손이든 발이든 얼굴이든 코든 눈이든 입이든 뭐 어디 됐든 일단 자신을 한번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과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던 거 그런 걸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작업들도 사실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인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처럼 도서관이 이렇게 널리지 않았어요. 도서관은 한정되어 있었고 도서관은 학교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인제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많이 했냐면은 인형놀이도 많이 했어요. 저는 혼자 노는 놀이를 정말 좋아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게 내가 내 일상에 고스란히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그냥 그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일도 참 재밌구나. 책을 보는 것도 재밌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다는 거를 최근 들어서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의 패턴에서 조금 다른 걸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던 분들은 한번 예술 작품을 한번 접해 보신다거나 뭐 영화를 보신다거나 책을 읽어 보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1 년도에는 적어도 여러분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을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려면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많이 지으셔야 돼요. 자, 복을 짓는 일도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돈 없어도 돼요. 미소를 지으셔도 되고 웃음을 선사하셔도 되고 따스한 눈길을 보내주셔도 되고 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 도움을 드려도 되고 얼마나 많은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네. 돈이 아니어도 또 뭐 어떤 큰 뭐가 아니어도 명품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누군가에게 행복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선물을 선사하셔야 돼요. 웃음을 선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쓰다듬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2020년 동안 너 정말 잘 살았다. 애썼다. 코로나 참 잘
잘 버텼다. 참 고맙다. 그리고 내 몸한테 구석구석 고맙다고 인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손, 발, 눈, 코, 입, 귀,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내 자신에게 먼저 감사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또 어디 상처가 났으면 사랑해 고마워라고 속삭여도 주세요. 저는 둘째가 아토피가 심할 때 그 속에 뽀뽀도 해주고 그 피부에 뽀뽀도 해주고 속삭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했었거든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세요? 사랑을 속삭이세요. 정말 쉽지만요. 정말 위대하답니다. 그 힘은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칼릴 지브란이라는 그런 그 작가분, 그분이 시인이자 철학자이자 의사이자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이셨거든요. 시인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이라는 시집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을 성심성의껏 사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